한국의 좀비 영화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죠. 너희들 모두가 본 것처럼. 바로 킹. 더운 여름에 나왔던 영화 부산행이죠. 우리 편일 때 그렇게 든든하며 사이다 드링킹이 필요할 때 필수 요소인 남자 마동석이 나와서 막 뚜시 뚜시 막 뚜시 이렇게 막 좀비들을 패고 팔에 방어구 이렇게 딱 끼고 마치 디아블로에서 휘린드 도는 바바리안처럼 좀비들 썰어버리고,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저글링 녹이는 파이어배처럼 좀비들을 살살 녹여주던 동석영. 아 잠깐만, 동석영 죽었지? 좀비 됐지? 그럼 지금 좀비를 어딘가 있겠네? 그래도 부산행 캐스팅 대단했죠. 공유에다가 아카데미 남자 최효식까지. 그런데 이 부산행 마지막에 이게 노래 부르면서 끝나길래 희망의 씨앗을 남기고 떠난 줄 알았는데 뭐셔? 다음 편이 나왔어? 결말 이유가 평화로웠다면 다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잖아. 제목이 뭐지? 이름이 반도라고? 한반도 할 때 그 반도? 뭐야, 초토화된 거야 한반도? 일단 예고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부산행 그 후 4년이라는 설정으로 등장인물이나 스토리는 다르다고 합니다. 예고편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시작부터 야간 투시경이나 부산행 시점에서 민간인이 절대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자동 소총을 소지한 등장인물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인간의 발길이 한참 끊긴 것처럼 도시는 폐허가 되어 있고 잡초들이 무성하네요. 영화 나는 전설이다를 떠올립니다. 강동원이 유리벽으로 된 계단 같은 곳을 봤을 때 좀비가 마치 쓰레기 트럭에 가득 찬 것 같은 연출은 정말 끔찍하면서도 좀비들이 오랫동안 인간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주네요. 전력 질주에 생명력까지 지키다는 것이죠. 이 도시 모습 왼쪽에 잘 보면 포롱 빌란트라는 건물명이 보입니다. 이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 인근인데요. 얼핏 보면 도시가 멀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잘 보면 불이 켜진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기술력은 이미 완전히 셧다운 되었다는 겁니다. 좀비가 무기를 가진 것도 폭탄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항구로 보여지는 곳에는 거대한 선박이 쓰러져 있고 온통 파괴의 흔적이 보입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낙서를 보면 좀비 쇼크로 인해 인간 사회가 혼란과 폭동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쇼핑몰이었던 곳으로 보이는 어딘가에 잡혀온 듯한 사람들이 상반신에 스프레이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스포츠를 구경하듯 환호하는 관중들. 아마도 인간들이 좀비로부터 살아남는 것을 게임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Dunkin' Donuts. 중요한 건 아니고요. 김민재 배우가 리더로 보이는 이 집단을 잘 보시면 모두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건 당시 탈영했거나 지휘체계가 무너진 군인 출신으로 보입니다. 군복으로 보아 일반 군인은 아니며 특전사로 보여집니다. 좀비대란 상황에서 화기와 전투력을 지닌 이들이 현 시점의 지배 집단으로 보입니다. 와우. 순간적으로 등장하는 이정표를 보면 이곳이 대림동 인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인의 군복을 보시면 아스아이 전투복을 그러니까 새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때는 아직 4년 후의 반도 세계관은 아닌 것 같고 좀비 사태가 촉발된 4년 전 부산행 시기로 추측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의 상태가 비교적 깨끗하죠. 운동화도 아주 깨끗합니다. 매드맥스급으로 꾀재재한 상태였던 아까 반도의 다른 장면들과는 좀 다르죠. 이곳은 소름돋게도 문구점으로 추측되는데요. 뒤에 도서 장르 섹션 카드를 보면 서점에 딸린 문구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동원이 소지한 총은 한국군이 사용하는 K1 기관 단총입니다. 이건 확신하는 게 제가 군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K2보다는 가볍고 접이가 더욱 편해서 도망을 이어가야 하는 좀비 세계에 적합한 총이며, 이 장면을 통해 반도에서 사용되는 총기들은 한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총들이 유출되거나 또는 군인이 갖고 있던 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긴 한국이 미국도 아니고 군대에서 보급되는 총을 제외하곤 총을 구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김민재가 강동원과 이정현을 쫓는 장면으로 보아서 이미 인간 사이도 서로 간의 갈등과 세력이 나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건 못 씻고 땀에 쩔고 얼굴이 상처 범벅이 되어도 강동원은 잘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 스케일은 엄청나게 커졌고 희망도 꿈도 없다. 도망칠 것도 없는 1차 예고편이었습니다. 아니 부산행은 어디 도망갈 목표라도 있었지. 연상호 감독이 이거 너무 꿈도 희망도 없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된 거 연상호의 큰 그림을 유추해보겠습니다.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애니메이션 서울역과 함께 부산행의 세계관을 확장한 반도가 개봉을 앞두고 있음으로써 드디어 최소 3부작의 코리안 좀비 트릴로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무대는 서울역, 부산행, 반도로 확장됩니다. 단순히 공간적인 확대 개념보다는 점, 선, 면이라는 차원적으로 높아지는 개념이 연상호 트릴로지에 나타납니다. 서울역이라는 한 곳의 장소, 스팟, 포인트, 점의 개념에서 작품 내에서는 최초로 보여지는 노숙자 좀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그늘에 가려진 사람들이 처한 위기가 등한시되면서 좀비 사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서울을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선상에 있는 부산행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선, 라인상에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 그 안에서 이미 국가의 행정력은 의미가 없어졌으며 사람들은 기착한을 하나의 사회로 규정하고 좀비라는 위협과 싸우면서도 사람들 간의 이해와 반목을 주고받으며 결국 부산까지 향하게 됩니다. 너희들이 망하던 다 죽던 시간을 흔다 라는 염세주의적 색채는 염상호, 아니 연상호 감독 특유의 필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선 한이 빠진 반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반도, 페니슐라의 의미인지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저 초토화라는 표현으로는 모자란 인류 절멸 위기의 상황으로 보여지는 희망도 꿈도 없는 예고편을 통해 서울역이란 장소 1차원의 점, 서울과 부산을 잇는 2차원의 선을 넘어 한반도라는 3차원의 면의 개념으로 좀비 세계관이 확장됩니다. 예고편을 보시면 좀비로 둘러싸인 케이지 안에 사람들이 갇혀서 마치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 갇힌 노예들처럼 공포에 질려있는 장면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함께 대항하면서도 매드맥스의 세기말처럼 인간 집단이 폭력과 힘의 순리로 지배계급을 나누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부산행에선 마동석의 주먹이 액션의 정점이었고 수많은 좀비들을 주먹이나 도구로 상대하거나 숨는 게 전부였지만 반도의 세계관에선 주인공들이 자동소총 같은 화기를 사용하고 트럭으로 밀어버리고 좀비에게 특화된 전술적 무기를 사용하는 씬들이 공개된 것을 보아 뛰어다니는 좀비들과 제대로 스케일 크게 싸우는 액션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서면으로 개념이 높아지면서 인간사회의 모습은 더욱더 극대화되고 희망은 더욱 희미해지는 세상을 그리는 연상호 감독. 세상이 멀쩡하나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이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부조리와 불협화음을 달간적인 태도로 꼬집으면서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아주 가녀린 빛 한 줄기의 희망이 될 주인공이 바로 강동원이니 더 기대되는 반도는 2020년 여름 찾아올 예정입니다.